안녕하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이제 서서히 열기를 이제 뜨겁게 아마 여러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전당대회 관련해서 룰을 정하는 거, 룰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처럼 당원 100%할 거냐, 아니면 이제 여론조사를 일부 포함할 거냐, 이런 문제들. 물론 이제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이제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국민의힘 지지자에 한해서 여론조사를 할 겁니다. 이런 첫째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전당대회 시기 문제가 있죠. 현재 언제쯤 할 거냐. 저는 한 위원장의 등판과 관계없이 물리적으로 이게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지도 체제 문제죠. 지금은 이제 단일 지도 체제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대표를 뽑고요. 따로 뽑는 거죠. 메이저리그. 그리고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최고위원들을 따로 뽑는 거예요. 대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고위원들의 좀 급이 좀 떨어진다. 원외 초선들이 많으니까 이런 데 비판이 있어서 이번에는 이제 집단 지도 체제로 차라리 그냥 당대표 쭉 메이저리그 하나만 하고 1등이 당대표하고 2, 3, 4, 5등이 최고위원 하자. 이런 데 논의도 있거든요. 집단 지도 체제냐, 단일 지도 체제냐, 이 문제. 그 다음에 시기 문제. 그리고 이제 비율, 여론조사 비율 문제. 또 있어요. 뭐냐면 이제 지금 대선 후보가 대선 나가려면 이제 당대표는 이제 1년 6개월 전에 그만둬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1년 6개월 전에 당대표를 그만둬야만 대통령 선거 놓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이번에 당대표를 해도 지방선거의 공천권은 행사를 못 하는 거죠.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되니까. 이 규정을 이제 지금처럼 둘 거냐, 아니면 이제 이 규정을 뺄 거냐, 뭐 이런 데 또 논의도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한 4-5가지, 4가지 이런 큰 이제 이슈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이번에 황우여 비대위원장하고요. 그 다음에 비대위원들이 구성됐기 때문에 여론을 잘 모아가지고 좋은 가정 당원들이 그리고 이제 자유우파 국민들이 원하는 이런 이제 최선의 룰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이번에 다루려고 하는 거는 전당대회 출마 문제인데요. 출마자들. 저는 이번에 어떤 경우든 전당대회가 이제 흥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자유우파 보수가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가 대반전의 계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상당한 흥행이 돼야 됩니다. 흥행이. 특히 민주당은요.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이가 연임하겠다고 하잖아요. 제가 오늘 MBN 나가서 뭐랬냐면 제가 다른 거 예측은 틀려도 이재명의 행동은 100% 맞췄다. 왜냐? 이재명은 자기가 한 말하고 반대로 180도 반대로 해석하면 이게 다 맞다. 이재명이란 자는 절대 자기 약속을 지키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예측하면 다 맞다.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옛날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니까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가지고 행사했잖아요. 포기한다 해놓고. 자기처럼 이렇게 깨끗한 정치인은 불체포 특권 필요 없다 해놓고 나중에 결국 비겁하게 국회에서 이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었잖아요. 한 번은 성공했죠. 한 번은 이제 부결해달라 했는데 가결됐는데 유창호가 한번 살려준 거 있죠. 그때도 이재명이는 이제 약속을 어겼죠.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 했는데 제가 방송에서 만든다. 이러니까 이게 결국 만들었잖아요. 더불어민주연합이죠. 그리고 근데 이번에 이재명이가 뭐랬냐면 나는 이게 당대표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누가 억지로 시켜도 당대표 안 한다. 이랬거든요. 기억나시죠? 그 인터뷰. 근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이번에 이재명이가 당대표 연임합니다. 이렇게 제가 예상한 거죠. 왜? 이재명이가 억지로 시켜도 당대표 연임 안 하겠다 했으니까 이재명이는 항상 자기 말을 뒤집는 자니까 결국은 이제 민주당은 아마 이재명이를 연임, 추대하는 이런 분위기로 갈 겁니다. 그거는 이제 당이 망하는 길이죠. 당이 망하는 길이에요.
거기에 뭐 정청래가 앞장서 가지고 마치 이게 추대 분위기를 띄우는데 이재명이가 이제 뒤에서 조장한다 봐야죠. 이재명이가 이제 그 연임 지가 먼저 하겠다는 말을 못 하니까 정청래나 이제 몇 명 띄워가지고 연임 분위기를 띄우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게 그 뭣도 모르고 남양주에 김용민이라는 자 있잖아요. 법치 파괴한다고 김용민이가 연임하면 안 된다 했다가 개딸들한테 엄청나게 문자 폭탄을 맞았잖아. 참 이게 김용민이가 왜 갑자기 이재명 연임 반대인지 이해가 안 되는, 얘가 잠깐 이게 정신이 좀 돌았나 싶을 정도로 김용민이가 그만큼 이게 민주당은 이재명이 연임 추대로 가는, 그러면 이게 민주당이 망하는 길로 가거든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결국 절대 권력 이재명이가 행사하면 민주당은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은요, 전당대회를 완전히 대반전의 계기로 정말 흥행을 해가지고 전당원이 축제 분위기에서 적극 참여하고 거기에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승복하는 이런 이제 그 전당대회를 치르면 저는 상당히 그 대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흥행의 요소가 될 수 있는 모든 분들은 많이 출마하면 좋겠어요. 눈치 보지 말고 많이 출마하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집단 지도 체제로 바꾸어버리는, 그러면 이게 떨어지더라도 2, 3, 4, 5등 하면 그래도 이게 기회가 있잖아요.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처럼 이게 그냥 메이저리그하고 마이너리그 나누면 한 명밖에 안 뽑으니까 좀 이게 여러 데 주춤하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집단 지도 체제 하면 2등, 3등도 상당히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뭐 흥행이 된다면 약간의 여론조사를 반영해도 뭐 제 소신은 당원을 이게 한 300만까지 늘려가지고 당원이 그냥 뽑게 하자. 모든 대통령 후보든 국회의원 후보든 대표 후보든 모든 걸 이렇게 당원이 뽑게 하자. 당원을 한 300만으로 늘려보자. 이런 이 운동을 제가 하려는데 뭐 그게 장기적으로 좋은데 이분이 뭐 워낙 급박하니까 만약에 뭐 흥행을 위해서 또는 뭐 혁신을 위해서 한 30%나 여론 반영하자면 역선택을 철저하게 차단한다는 전제하에 조금 반영하는 것도 뭐 수용할 수 있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흥행 카드는요, 역시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한 위원장이 노느냐 안 노느냐, 그에 따라서 이제 그 흥행 여부가 결정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 한 위원장이 안 놓으면요, 이거야말로 이게 뭐 그냥 김 빠진 콜라, 김 빠진 맥주, 정말 이게 그 싱겁죠. 흥행이 안 될 겁니다. 누가 넣어도. 왜냐하면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없으면 치열한 승부가 안 되거든요. 뭐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당대회에 대해서. 그렇다면 제가 볼 때 그 한 위원장이 한 번에 그 나오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지금 이재명이가 연입하고요. 이재명이는 대통령 떨어지고 나서 바로 당대표 국회에 놓는 놈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연임하려잖아요. 근데 이재명하고 맞짱 떠가지고 과연 이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위원장, 한동훈 위원장 말고 이게 누가 있냐. 지금 대선 지지율 갤럽에 보면 이재명이 23밖에 안 돼요. 한동훈 위원장이 17이거든, 17. 얼마 차이가 안 나요. 따라서 이제 그 이재명이가 연임하는 이런 또 이게 특수한 상황이 또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생겼죠.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당내 위기 고려해 보면 한 위원장이 요즘 이제 그 도서관에 자주 나타나죠. 뭐 집에도 이게 책볼 서재가 있을 텐데 도서관에 온다? 저는 이제 이걸 워밍업, 등판을 위한 이제 그 기지개를 켜는 게 아닌가, 전대 등판 이런 데 그 해석을 하거든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이게 한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놓으면 상당한 이제 흥행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유리한 건 사실이니까 어차피 이게 그 국민의힘의 당원이 뭐 한 70% 이상 할 거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도 역선택을 방지하면 압도적으로 이제 그 한 위원장이 유리한 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그 평가하고 나오는 것도 그 괜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이제 그 좀 변수가 바로 이제 그 유승민입니다. 유승민. 이자도 이제 그 5년 만에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그 팬 카페에 팬클럽 행사를 한 것 같아요. 서슬 이제 그 몸을 푸는 게 아닌가.
그런데 재밌는 게 그 뉴시스의 그 여론조사 보면요. 그냥 우리나라 전 국민 대상으로 여론조사하면요. 유승민가 이제 28, 한동훈 위원장이 26으로 유승민가 이제 1등인 게 있죠. 이거는 이제 전 국민 상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현실성은 없죠. 왜 그러냐면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압도적으로 유승민을 미는 거죠. 한 위원장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승민가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사건건 싸우고 대립하면 분열시킬 수 있잖아요. 보수를. 그러니까 이제 미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이래서는 이제 안 되겠죠. 그렇지만 뭐 저는 자유파 쪽으로 해버리면요. 우파 쪽으로 여론조사하면 한 위원장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우파 쪽으로 하면 이제 그 한 위원장이 48%, 그 과반입니다. 48%. 그 다음에 원희룡이가 13, 나경원 11, 유승민은 이제 9%밖에 안 돼요. 우파 쪽에서 하면 9%밖에 안 돼요. 따라서 이제 그 우리 지금 룰대로 하면 당원들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하잖아요. 여론조사 하더라도. 따라서 이제 그 유승민이가 당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전당대회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와가지고 이게 자기가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인지 현실을 깨달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부라도 또 흥행이 되거든요. 막 유승민도 나오고 이게 싸우고 한동훈도 나오고 그다음에 나경원, 뭐 원희룡, 그다음에 그 김태호, 그다음에 윤상현, 그다음에 권성동 뭐 다 넣었으면 좋겠어요. 다 넣으면 이게 그 안철수까지 그러면 이게 흥행은 엄청 될 겁니다. 이게 우리 국민의힘의 자랑이잖아요. 민주당은 완전히 이재명 일당 체제로 다른 사람에게 목소리를 못 내잖아요. 겨우 이제 뭐 내세우는 게 김경수가 온답니다. 김경수가 이제 잠깐 오면 뭐 곧 또 나갈 거예요. 근데 제 개인 생각은 뭐 김경수가 친문의 구심이 될 가능성이 있죠. 다만 이제 변수는 지금 이제 복권이 안 돼 있잖아요. 석방만 돼 있지 복권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사면 복권해주면 그러면 이재명이하고 또 분열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는 나중에 판단할 문제인데 김경수 정도가 친문의 구심으로 약간의 여지가 있는 정도지 저쪽은 이게 완전히 뭐 이재명 1인 체제는 분명하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의힘은 선거는 패해도 대권주자들은 이게 절비합니다. 절비해요. 제가 말한 금방 당권주자가 다 대권주자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자치단체장 중에도 오세훈, 홍준표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를 대반전의 계기로 삼고 전당대회를 잘하면 지방선거는 이제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현직 단체장들이 딱 국민의힘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임기가 1년 나오면 미래 권력을 보고 이제 그 투표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중간평가가 아니고 차기 미래 권력을 보고 하다 보면 차기 지방선거나 대선은 이제 그 제가 희망을 걸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번 지도부를 제대로 흥행을 통해서 뽑아야 된다. 그냥 나약하게 대통령실에 눈치나 보는 이런 이제 그 대통령실의 이중대처럼 출장소, 즉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처럼 이런 게 지도부 뽑아봤자 비전이 없습니다. 제대로 이렇게 대통령과 맞짱 뜨면서 또 이게 협조할 거는 협조하고 그다음에 직언할 거는 직언하고 이렇게 당이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당이 생동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든 유승민이든 안철수든 나경원 다 이렇게 한번 넣어서 흥행을 한번 해보자. 대흥행을 이렇게 그 촉구하고 치열하게 싸우라 이거죠. 치열하게. 그리고 이제 그 깨끗하게 승복해라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그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려면 제가 조언 드리면 한번 이제 그 윤 대통령하고 한번 이게 그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대화를 해보는 게 저는 좋다 봐요. 뭐 윤 대통령이 설마 네 동훈아 네 나가지 마라 전당대회 이러진 않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인 배고 언제든지 만나겠다고 기다리고 있다 했잖아요. 저는 한 위원장이 툴툴 털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앞으로 이런 정치를 해보겠습니다 하면 윤 대통령이 덕담을 해줄 거예요. 그래 네가 깨끗하게 한번 선거 한번 나가서 한번 뛰어봐라. 그러면 이게 더 또 체급이 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저번에 비대위원장은 모셔온 거잖아요. 이번에 전당대회 한번 또 뛰면 한 위원장이 또 정치 체급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윤 대통령도 이제 덕담해주고 뭐 누구를 밀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대통령실은 저는 중립을 지켜야 된다. 왜? 당의 일과 대통령의 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실은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에 올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의 일은 당이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대통령이 여러 후보들 깨끗하게 경쟁해라 이러면서 그 모든 후보한테 힘을 실어주고 이런 식으로 딱 중립을 지키고 그다음에 각자 후보들이 최선을 다해서 윤심 팔지 말고 윤석열 팔지 말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가치로 당원들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봐라 이렇게 촉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저는 전당대회가 축제하면서 우리 침체된 자유파 국민의힘이 탈출할 수 있는 위기에서 대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가능하면 한동훈 위원장이나 유승민이든 누구든 많이 출마하시라 이렇게 권합니다. 감사합니다.